오늘은 한산 용의 출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출연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저희 채널이 만들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같은 성원과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 못 드리더라도 몇 가지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행자 저의 목소리가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자아 비판인데 자아 비판은 아니고요. 그 친척 비판.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가 말씀을 주셔서 이제 뭐 목소리만 출연하는데 그 목소리가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실 한국어건 영어건 발음이 좀 어눌해요. 근데 한국어 발음이 그래도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대학교 때에 비해서 많이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대학교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를 기구를 좀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팅을 다시 조금 바꿔가지고 제 목소리에 잘 들어가도록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중에 하나가 레깅이 좀 걸린다라고 저희 모니터링 팀에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유튜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다 좀 더 장비를 갖추면 레깅 없도록 뭐 GPU 좋은 걸 달고 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장비에게 로드를 안 건다. 그래서 컴퓨터 2대를 사용해서 큐시트랑 레코딩 용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피드백. 제일 중요한 거. 댓글로 이런 경우 위험을 어떻게 해지하나요? 그런 걸 댓글로 질문 주시면 좋을 텐데 이미 한 분이 주셨어요. 바이오테크 회사에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을 했지만 우리가 따로 영상을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려야겠죠. 약간 뭐 거기 댓글로 달기에는 또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그렇죠. 한 편 이상 찍어야 될 것 같은 좀 특별한 위험이 너무 높아지는 그런 회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잘 되면 망하고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망하는 그냥 그 프로젝트 바이너리로 가는 그런 위험은 보통 회사들이랑 위험이 매우 다릅니다. 어쨌든 건 다른 뒤에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일단은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는 이제 사실 스포일러가 가득한 영화입니다. 명량이라는 이전 영화가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순신 제독, 제가 또 이제 해본 분들하고 친하니까 제독이라고 명칭을 해야 돼요. 이순신 제독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 사람들이 다들 또 이제 스포일러를 막 하더라고요. 한산에서 이겼다. 나중에 이순신 제독이 돌아가신다. 그런 스포일러를 막 하고 다니는 게 참 문제긴 합니다. 영화 스포일러 없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막 스포일러를 가르치죠. 그렇죠. 국사 시간에.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였고, 이제, 한산과 이제, 한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해전이나 뭐 넓게 가서는 이제 군사에서 볼 수 있는 위험의 해치, 뭐 이거, 사실 강하신 거 있잖아요. 손으로 해치. 위험의 해치와, 그것을 이제, 금투업계, 금융투자 쪽으로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 전술이라는 말을 안 써도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군사 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일 때가 많고 군사적인 어떤 이런 분쟁은 인간이 거의 상가 죽음 가로 너무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최신 기술을 다 갖다 쓰는, 심지어 그로부터 발전된 과학 기술이 또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경영에서도 경영 전략에 진짜 전략을 그냥 직접 갖다 쓴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투자에서도 투자 전략, 투자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군사 쪽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순신은 백전백승을 했다. 물론 이게 해전만 보고 해전에서 이제 큰 굵직굵직한 거를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자잘한 것까지 다 그 전이나 이런 거 하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한 것마다 100번을 투자했는데 100번 다 내가 오직 이익만 봤어. 이런 투자자 있습니까? 지금 워렌 버핏 선생님도 사실 3년 연속 잃으신 적이 3년 연속 잃고 초반에 완전히 깨지고 중간에도 깨지고 들쑥날쑥 난장판이고
뭐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반면에 뭐 더한 사람들이 있어. 짐 로저스 같으신 분은 뭐 저는 굉장히 매크로적인 레벨에서 희한이 있다 생각하지만 읽기 시작하면은 뭐 5년이고 뭐 계속 오랫동안 읽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계속 읽다가 그분의 시절이 돌아왔을 때 쫙 벌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백전백승이라는 거는 상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그냥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순신 장군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라기보다도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냥 뛰어나서는 될 수가 없어. 그럼 다른 뛰어난 분들은 뭐 오렌 버핏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엄청 뛰어나죠. 그렇지만 잃지 않습니까? 결국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와 달리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을 해내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그 하나하나의 전투를 해내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들을 다 컨트롤을 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아니 이순신 장군이라도 그 전투에 갔는데 자기 남으면 이번에 하객진을 펼치겠어 그랬는데 적군이 그걸 딱 맡겨와서 하객진에 딱 걸려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투라는 것은 사실 뒤에서 이제 한참 지금 5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멋있게 다 짝짝짝 들어맞았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 실제로 가보면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실제 이제 기생충에서도 이제 송강호 선생께서 무계획이 계획이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거의 그 정도가 레벨이 되고 알렉산더 같은 굉장히 이제 정말 이제 시대를 넘어서서 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 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 같은 분은 보면은 거의 임기응변의 천재. 그 당시 그 순간에 가장 최고적의 전략을 순간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이제 전략가로 이제 많이 이제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난중일기나 그런 다른 요소를 들어봤을 때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전투 하나를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각종 이 전투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적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최대화시킨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고 다 대비를 해놓은 경우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승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장국도 백전백승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가다 제대로 안 되면 지고 그 다음에 또 이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순신은 할 때마다 다 이겼다라는 것은 이미 잘 준비를 해놨다. 모든 위험에 대해서 잘 해치를 해놨다. 투자 전략에서도 라는 것이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이미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전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투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투자도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대충 그냥 이제 맞을 것 같아 하고 들어갔다가 아닌가 보네. 그냥 그래 아닐 수도 있지. 하루 견디고 이틀 견디고 진로저씨 그리고 5년 견디고 그러다 보면 맞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승률을 많이 높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은 어떻게 하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저래서 이기고 이래서는 저래서 이기고 저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최소한으로 잃는 걸 갖다가 줄여놓고 여기서는 잃는 게 줄고 저기에서는 저게 좀 땄으니까 이게 캔슬돼서 좀 먼저 수익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기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해놓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순신의 백전백승은 매우 치밀한 사전에 이미 이기도록 만들어놓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미 이겼을 때만 전투를 한다라고 하면 못 이길 것 같으면 전투를 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위험해 했지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것도 위험했지인데 그건 제가 3번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오늘 한 1번까지 얘기를 하기는 다 하지는 못하고 몇 번을 나눠서 하는데 쓸까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백전백승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완벽한 위험의 해치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거의 100% 가까운 승률이라는 것은 그것을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 모든 위험에 대해서 해치가 끝난 상태로 들어간다. 제대로 된 투자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순신 장군을 볼 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제 이후에 이제 이순신 장군 지금도 이후지만 돌아가신 지 한 100년, 200년 지난 1700년 이 정도 때만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용맹한 장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이제 아유 관리를 잘하신 분이야, 뭐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엔 그렇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용맹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뭐 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나중에 얘기를 읽어봐도 뭐를 읽어도 뒤에서 하나 차곡차곡 점검하고 관리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나중에 얘기를 보면은 뭘 점검했는데 점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곤장을 쳤고, 점검했다, 곤장 쳤다, 그리고 활 쐈다, 그런 얘기가 대부분인데요. 계속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 이전에 더 한 거였어요. 농사 지으시고. 예. 일종의 스타크래프트 자원부터 먼저 모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농사 지어서 일단 이게 보급이지. 보급이 제대로 되어 이길 수 있으니까, 보급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부터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서 다 신경 써서 하는 거라서, 보통 일반적인 장군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런 보급과 관리의 장군은 그렇지만 21세기, 20세기에서는 매우 적합한 최적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사막의 폭풍 전쟁을 사막의 폭풍 작전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가장 성공적인 미국이 이뤄낸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전쟁은 사실 뭐 2차 세계대전도 뭐 그렇게 뭐 잘 싸운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도 이긴 작전이 없잖아요, 미국이 거의. 그렇죠? 제대로 된 커다란 전쟁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 하나 정도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 말아먹었으니까 제대로 한 건데, 이건 뭐 75만 명이 연합군으로 들어간 작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크게 안 가져서 그렇지 무지막지하게 큰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갖다가 로만 슈와스코프 하는 장군이 이제 어쨌든 계획을 해서 하는데, 엄청난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75만 명이 거기서 작전을 한 거는 실제로 뭐 며칠 되지도 않아. 작전은 며칠 안에 끝났고, 거기 머물렀던 기간 다 합쳐봐야 한 2달 뭐 이 정도. 대부분 사 그냥 다 그 직후에 다 철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군은 세계 최대의 로지스틱스 컴퍼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전략물자가 뭐 그 75만만 6개월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게 다 이미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해 놓은 겁니다. 적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때 뭐가 필요해. 하나도 안 쓰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다 준비해서 갖다 놓고 안 쓰였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하신 얘기가 있죠. Plans are nothing, but planning is everything. 그렇죠. 플랜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세워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차곡차곡, 그 다음에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또 다른 다 준비를 해놓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급과 관리 같은 걸 너무너무 잘 해놓는 게 사실 현대전에서는 거의 뭐 전투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 전투는 그냥 보급과 관리만 잘하면 자동으로 이긴다 라는 게 거의 미국식 전투의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사전 준비를 너무너무 잘 해놨다라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객진 하지만 하객진 자체는 이미 상당히 뭐 잘 알려진 이순신 장군께서 제독께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뭐 갑자기 장군에서 제독으로 바꾸시나? 제독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 제독이라고 할까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은 무언가 이제 이론적으로 나와 있거나 이전에 누군가 이미 실행해 봤어도 그것을 뭐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면은 말하자면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됐건 아니면 서치 엔진이 됐건, 그런 것도 다 구글이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처음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제대로 했다. 리얼 땡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배 한 척이라도 하객진에 맞도록, 그렇죠? 가장 중심에 있는 배는 어쨌든 적의 타격을 갖다 견뎌내야 주인은 포위를 해서 사실 수학적으로 하객진은 굉장히 또 수학 얘기가 나오는데, 물리 얘기를 차라리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런 식의 하객진과 같은 포위는 사실 그 장거리 이제 사정거리가 긴 대포 같은 경우를 했을 때 포위를 해가지고 그 화력을 집중시키는 게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뭐 넬슨 제동 이런 데들도 일렬로 세워놔서 이제 화력을 집중시키죠. 왜 포위를 안 하고 일렬로 하느냐?
하는 거에도 그건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그 권오상 선생님이 쓰신 전투의 경제학, 전쟁의 경제학, 무기의 경제학 트릴로지를 보시면은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그쪽 이야기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권오상 선생님이랑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적도 있었는데 뭐 가능하면 콜라보도 해보고 그러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결국 그 원형으로 포유하는 거를 갖다가 좀 무한히 길게 하면 일직선이 되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학익진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저기 걸려들자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기 학익진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야지 거기 포기해서 그걸 갖다가 싸서 하지. 그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들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저게 사실 우리가 학익진 쓰는 거 저기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일본 그 외군들도 뭐 전투를 몇십 년 했던 애들인데 거기서 뭐 대충 저기 전술에 그냥 그냥 들어가면 되지 하고 들어가서 이제 바보같이 걸려들 애들이었으면 30년 40년 전투에서 거기서 일본 전역을 대표하고 장군으로 올라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지 뛰어난 장군들이 걸려들도록 만들어내는 데에는 뒤에서 그만큼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고, 그 전술이 먹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학익진을 썼다 안 썼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학익진을 딴 거 써도 이순신 장군 제독께서는 이겼습니다. 준비를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 투자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뒤에서 시작하기 전에 투자를 시작한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아까 말한 핵지는 좀 더 직접적인, 바로 직전에 이제 위험을 갖다가 다 상쇄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이 투자에서의 이제 어떤 보급 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의 자본 같은 것도 일단 1번 보급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본이 100이 있어. 100인데 지금 갖다 그냥 다 펑 하고 집어넣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바꿀 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손해보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라는 게 단순히 이제 여러 주식에만 넣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한 번에 그냥 다 집어넣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것도 미리 다 계획을 해 주어야 되고, 자기한테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다 자원을 갖다 어떻게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기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총 자원은 이만큼이고, 이거를 갖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내 수입은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다 플래닝을 해야지 전통체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 있는 나한테 100원이 생겼어, 그럼 100원 갖다 그냥 다 통 집어넣어, 이거는 뭐 아무 생각도 없는, 준비가 없는, 그러니까 보급과 관리가 안 된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 그냥 시작하는 게 많은데,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한번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상 투자 같은 거 말씀이세요? 그렇죠. 가상 투자. 가상 자산 투자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제 수익률 대회 중에 실전 수익률 대회가 있고, 이제 실전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가상 돈으로 버추얼 머니로 하는 경우.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자기가 투자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부터 자산 배분이라든가 얼만큼 자산 얼만큼 투여할 건가를 갖다 처음부터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상황이 하다 보면 나타나고, 그럴 때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를 갖다가 미리 다 이제 거기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보급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자기 자원 관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투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인 것이, 보통 도박을 저는 하지 않지만 카지노 가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얼마를 들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판돈. 판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판돈보다는 이제 자기가 가진 돈 대비 얼마를 갖다 쓸 거냐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늘은 얼마까지 잃을 수 있다. 내가 이제 1,000만 원 있으면 지금 현재 베팅을 얼마, 이게 지금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베팅을 맞춰놔. 난 오늘 무조건 한 베팅 한 번에 1,000원씩 할래. 그런데 그러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지? 많을수록 좋지, 그럼 당연히. 그래서 그것처럼 투자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백업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보통은 자기 자산을 갖다 청산하게 돼요. 자기 자산이
굉장히 이제 경계선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뭐 1억 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등록금도 이제 내줘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어디다 갖다 써야 되고 집을 사는데 거기에 미납금도 내야 되고 그럴 돈 다 들어있어. 근데 그거 갖다 푹 던져 넣었어. 이거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러면 갑자기 1년 중간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이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손실이 확정돼 버리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미리 다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얼만큼의 보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망각해요. 사실은 투자를 뭐를 살 거냐 하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뒤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 약간 밀리터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누구랑 어떤 전투를 할 거냐 하기 전에 보급을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라. 누구랑 싸우든. 그게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년 전이죠.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제 각자 헷갈리게 하지 말고 5년 전은 무슨 20년 전이죠. 예. 각자 이제 특기의 병과에 맞춰가지고 뭐랄까 그 교훈 같은 거를 쓰는 게 있었는데, 군수처 분들 이제 보급을 담당하시는 헤드쿼터에 있는 분이 G2라고 그러죠 보통. 인사 정보 작전 G4구나. 거기서 이제 작전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고 군수는 보급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제 격언을 써놓으셨죠. 항상 군대에서 이제 작전처 쪽이 이제 항상 힘이 있는데, 기획실처럼 보급 군수 쪽은 뭔가 뒤로 처지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전쟁은 보급에서 이긴다. 그걸 강조하시려고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적어놓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다음 얘기가 되게 많지만 다음 편에 또 나눠서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했지.